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시간입니다.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KBS ETV 주말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하면서 주말극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전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 화제죠. 화제. 네,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이제 기존의 KBS 드라마, 그러니까 특히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높아도 네. 그냥 보는 사람만 본다 이런, 그러니까 좀 화제성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양희승 작가가 기존에 뭐 시트콤이나 미니 시리즈에서 많이 활약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좀 트렌디하다라는 뭐 호평 속에서 젊은 층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KBS의 주말 드라마가 좀 뻔한데 시청률은 잘 나왔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좀 네. 그와는 좀 다르더라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좀 다른 점도 있고 기존의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좀 답습하는 그런 예. 면도 있고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호진 씨와 차화연 씨가 연기하는 이제 전통 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노년의 부부가 있어요. 근데 네. 이 부부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4명의 자녀들이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돼요. 4명이 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든요. 예. 이게 좀 약간 자기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의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요즘 이혼이 유행하는 시대 예. 이런 기획 의도도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제 이혼한 이 네 젊은이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이혼율이 증가하는 시대에 이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코믹 홈 드라마입니다. 네. KBS 드라마들 주로 많이 묘사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흔히 네. 나오는 장면이 네. 거실, 나무바닥에 있는 그 거실에 커다란 네. 식탁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온 가족이 다 그렇죠. 모여서 1대, 2대, 3대가 네. 다 모여서 옆에 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 참 많다. 그렇죠. 즉 꼭 이렇게 가족 드라마가 많더라. 그렇죠. 네. 그 식탁신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족 드라마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카메라 한쪽 이 카메라를 향하는 곳은 다 비어 있고 테이블에 3면만 가득 채우던 그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되게 시끌벅적한 그런 네. 모습들인데 KBS 주말극 하면 이제 가족 드라마라는 공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뭐가 있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작들이 많은데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홈드라마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게 8, 90년대인데 제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작품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 굉장히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82년도에 방영된 작품이거든요. 82년.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전원일기라든지 뭐 달동네 네, 이런 네. 데서 보여지는 굉장히 전통적인 가족상 또는 이제 서민들의 가족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산층의 굉장히 모던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80년대에 우리가 그런 중산층이 좀 증가하고 네. 핵가족이라는 가족의 형태가 보편화되던 그런 시대상을 좀 반영한 드라마로 예.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80년대를 지나서 이제 90년대 하면 조금 기억이 나실 텐데 김수현 작가의 뭐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든지 기억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딸부잣집 같은 그래서 그래서 이게 90년대 하면은 좀 이렇게 신세대들이 급부상하고 예. 어떤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가치관들이 좀 많이 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목욕탕집 남자들 같은 작품만 봐도 그때 젊은 층 주인공이 김희선 씨였거든요. 네. 굉장히 발랄한 신세대들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어떤 기존의 고루한 생각을 가진 그 윗 어른들과 좀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족의 가치를 담아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젊은이들의 가치관도 담아내는 그래서 사실 가족 드라마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단순한 가족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변화하는 의식을 담아내는 좋은 어떤 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장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네. 상당히 시대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범적인 가정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모범일까? 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상황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버렸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먹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실 가족 드라마라는 장르가 굉장히 보수적인 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족 형태의 표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를 가족 드라마에서 많이 제시해온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주로 이렇게 합법적인 결혼과 또 혈연 관계로 맺어진 예. 중산층의 삶을 사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뭐 잘 사는 그 큰아들과 못 사는 무슨 뭐 둘째 그렇죠. 아들과의 네. 갈등을 뭐 집안 어른이 뭐 중재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네. 예, 맨 마지막에는 뭐 허허허 웃고 그래서 넘어가는 다 화해하면서 끝나는. 예.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듯이 요즘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빨리 뭐 가족 해체 시대라고 할 정도로 변화를 하고 있던데 네. 가족 드라마 장르에서 그리는 가족의 형태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뻔했다 이런 네.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엔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또 보여주는 드라마들도 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건 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 네. 가령 이제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화제를 맞던 뭐 넝쿨째 굴러온 당신 같은 네. 작품은 이게 김남주 씨가 연기하는 며느리가 그 기존 가족 드라마에서 고부 갈등이 굉장히 좀 주된 갈등 요소인데 네. 이런 고부 갈등에 내재된 그 시댁 문화의 그런 부조리한 모순들을 굉장히 좀 발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모두가 참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분기탱천 일어선. 그렇죠. 네.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불합리한 관습들을 누군가는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네.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작품들이 나와지면서 이제 KBS의 주말 가족국이 조금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예. 인식을 심어줬고요. 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좀 확실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또는 그런 시각을 아직은 용인하지 못하는 그 부모 세대의 어떤 가치관도 보여주고 예. 그런 식으로 뭐 시대상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의 화제고 많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비판받을 여지는 많이 있다면서요. 뭘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네. 이게 지난 6월 4일이었을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 행정지도를 받았거든요. 이 드라마가요? 네. 근데 뭐냐면은 여성 성상품화. 극 중에서 네. 기생충의 이정은 씨가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네. 이분이 전에 이렇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그 전통시장에서 김밥집을 운영을 하는데 네. 여기서 김밥집을 과거의 단란주점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성들이 굉장히 화려한 목장으로 남학생들을 좀 유혹하고 네. 이런 장면들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KBS 주말 가족국에서 기대하는 예. 좀 윤리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난 그런 단지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예. 소재 때문에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여성을 성상품화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이제 행정지도를 받았고요. 네.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동안 이제 KBS 주말 가족극에서 이러한 좀 성차별적인 요소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점들을 좀 계속 답습해 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변화된 시대를 좀 빨리빨리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혼날 각오를 하고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해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작하는 사람들이거나 창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제거하면 뭘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가라는 네.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근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게으른 게으른 질문이라고 건가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이런 거는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사실 우리 할 눈치 거 없어. 보느라 예, 할 예. 얘기 없어요. 어.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제한 속에서 저는 더 창의력이 오히려 싹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거에 우리가 검열이 되게 센 시절에서도 얼마든지 명작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스스로 창작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예. 왜 시청자들에게 그거를 불만을 털어놓는 예. 그런 말로 삼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욕 먹어야겠네요. 변화해야지 바뀌어야죠. 그럼 좀 네. 변화해야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바람직한 개선 방향,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KBS 주말극에서 이런 것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어찌됐건 가족극의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 인구를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 인구를 반영하라. 그러니까 가령 예. 이제 뭐 장애인 인구라든지 다문화 인구라든지 네.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구 구성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가족극이라든지 가족극뿐만이 아니지만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죠. 항상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네. 특정한 인물 유형만 계속해서 좀 과잉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KBS 어떤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공감대를 네. 좀 겨냥하고 있는 KBS 주말 가족극이라면 적어도 그런 기존의 매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네. 사회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어.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좀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거기에 또 인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공 공식을 어. 가장 잘 보여준 드라마가 동백꽃 필무렵이에요. 동백이 예, 그렇죠. 예, 예.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도시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의 맞습니다. 이야기잖아요. 예, 예. 공간 자체도 기존의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지 않는 좀 이렇게 낙후되고 소외된 그런 지역을 다뤘고 실제로 그 미혼모로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이제 소외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래서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그렇죠. 대상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충분히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좀 KBS 드라마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KBS 드라마 잘 돼야 돼요.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팬으로서 꼭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리뷰 지금까지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